그럼 가장 최단기간으로 하면 5주에다가 5일이면 되는 거야. 이게 실제 수능이야. 아주 짧은 기간에 가능하다는 거지. 수능 100일의 기적 너무나 당연히 됩니다. 수능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 슬슬 올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아. 어느 순간에 팍 올려서 얘를 유지하는 경우이야. 짧은 기간 안에 팍 올리는 게 중요한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빠르게 가장 타이트하게 했을 때 4등급에서 2등급까지 가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 수학, 탐구는 두 과목 기준이야. 두 과목 전체. 이렇게 했을 때 영어는 좀 논외야. 참고로 영어는 사실은 그냥 감각만 유지하세요. 5% 이내로. 하루에 5% 이내로 해서 감각만 유지하세요. 왜냐면은 영어가 수학보다 원래 더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쉽게 올리지 못하고 가성비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냥 국어, 수학, 탐구에 집중하시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4에서 2등급까지 가는데 탐구는 정확히 2주가 걸려요. 이럴 때 이제 선생님 시킨 대로 하면은 탐구는 2주 내에 원래 2등급이라는 게 4%에서부터 11%까지가 2등급이잖아.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보통 사회탐구는 2등급 상위권 정도 실력이 되고 1급까지도 가능한 거야.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2등급 보통 하위권. 근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2등급 상위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 수학의 경우에는 이거는 학생들만 좀 천차만별이야. 4등급 대 4등급 나름이라서 3주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해야 돼. 국어도 역시 최소 5일이면 가능한데 조금 더 걸린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가장 최단기간으로 하면 5주에다가 5일이면 되는 거야. 이게 실제 수능이야. 아주 짧은 기간에 가능하다는 거지. 핵심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 항상 모든 과목은 코어가 되는 지식,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공부를 하고 이거 5번 이상 공부를 하라고 했지. 5번 정도 공부를 하라고 했어. 이때 보통 내가 뭘 하라고 했냐면 기출 3개년치, 즉 6구 수능에서 9회분의 기출을 5번 반복을 하라고 했지. 이럴 때 잠깐의 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문제와 해설지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응용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마치 외우듯이 이해는 해야 돼. 외우듯이 공부를 해서 5번 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무한 연습을 가는 거야. 이게 근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여기가 이제 2등급 정도야. 2등급 이상이 되면은 무한 연습이 가능해.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거야. 내가 2등급 원저리에 간다는 것은 그 학문에 있어서 중급이나 중상급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그러면 그 실력이 안 되는 3, 4, 5등급의 학생의 경우에는 애초에 문풀이 의미가 없어. 사실은 문풀을 못해. 기출도 못하고 사설 실무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실력에서 문풀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직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문풀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응용 개념, 문제와 해설지를 같이 그냥 펼쳐놓고 공부를 하는 응용 개념, 이 공부를 아주 코어지식으로 강력하게 가져가라. 그 다음에 2등급이 된 다음에 연습량을 높이는데 얘는 뭐 옛날 교육청도 되고 옛날 평가원도 괜찮아. 아니면은 뭐 사설 실무, 올해 나온 사설 실무가 가장 좋지. 요걸 가지고 연습량을 많이 늘려봐라. 그럼 공부가 끝이다. 이 시간 내에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약간의 특징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탐구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 2주 걸리는 이유가 첫 번째 주에 탐구 한 과목 끝내고 두 번째 주에 탐구 두 번째 과목 끝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 기출 9회분, 그 3개년치를 문제랑 해설지를 펴놓고 같이 공부를 하되 5번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즉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회독 때는 문제를 풀지 말고 해설지 있는 거를 문제도 옮겨 적는 단권화를 해. 이렇게 단권화 할 때 내가 모르는 거 위주로 단권화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문제와 해설지 일단 공부를 다 하게 된 거야. 그냥 해설지만 본 게 아니라 문제와 해설지를 한꺼번에 이해를 해서 본 거야. 이럴 때 이제 어려운 점이 특히 과탐 같은 경우에 내가 정말 너무나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두 문제가 있어. 두 문제 정도는 아예 빼놓고 나중에 공부한다고 해놓고 두 문제 정도 빼놓고 왔어요. 그게 18문제씩 한 회차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할래.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또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9회분을 하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복잡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 이럴 때는 하다가 간을 보고서 7회분으로 줄여버려. 7회분으로 줄이면 원래 9회분은 5회도까지 하는데 빡세게 하면 7일까지 가능하거든. 그럼 7회분은 5일까지 해도 가능해. 훨씬 더 쉬워져. 이렇게 줄여도 된다. 어쨌든. 그 다음에 2회독 때는 어떻게 하겠어? 문제 단거나 해둔 걸 그대로 공부를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자기가 연습장에다 요약을 해도 좋고 아니면 문제 자체에다가 막 사인펜이나 이런 걸로 거기 위에다가 필기를 하고 표시를 하고 밑줄도 긋고 막 이러면서 막 공부를 하는 게 좋아. 3, 4, 5회독 똑같이 공부를 해서 5회독까지 마치면 여러분의 코어가 완성이 돼. 이럴 때 이제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4, 5회독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느낌이 들어. 3회독까지는 힘든데. 이렇게 탐구를 마무리하시면은 원래 7일인데 5일짜리로 하면은 10일 안에도 끝난다라는 거야. 그 이후에는 하루에 5%에서 10%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매일 실무, 사설 실무를 해도 되고 실무를 연습을 해서 모르는 개념들을 채워가고 연습량도 늘려가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4등급은 아예 뭘 모르는 건 아니거든. 이럴 때는 일단 뭐 개념서, 개념 공부 이런 것도 좋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뭐가 좋냐. 이것도 역시 3개년치 9회분을 해설지 공부를 하는 거야. 문제 펼쳐놓고 해설지도 펼쳐놓은 다음에 문제를 요약해. 그림도 그리고 요약을 해서 연습장에다 써. 그리고 그 밑에 해설지를 요약하고 연습장을 써. 수준이 낮을수록 요약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모든 문장, 모든 수식을 전부 다 요약하면서 한 줄 한 줄 이해하면 끝이야. 그러면 알고 보니 문제와 해설지를 합쳐서 응용 개념이 되어 있네. 그것도 기출의 응용 개념이니까 이건 엄청나게 소중한 거지. 얘를 총 5번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돼.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저히 논리 전개가 이해가 안 돼.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얘가 왜 이렇게 같지라는 의문이 드는 구간이 있는데 얘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자기가 일단 이해를 최대한 시도를 해보고 아니면은 친구한테도 물어보거나 선생님한테도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서 안 되면 일단 쉬었다가 1회독에서 못하고 2회독에서 넘어간다라는 식으로 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개념을 되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문제와 해설지 안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해. 최대한. 그리고 나서 5회독을 마친 다음에 개념서를 쳐다보는 게 좋아. 특히 3, 4등급의 경우에는. 4, 5등급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르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얘를 5번 공부를 하면은 얘도 이제 거의 2등급 원저리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학생 수준에 따라 다르니까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은 건 아니야. 당연히 학생의 수준이나 그 공부를 하는 분량이나 이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4, 5등급 이하인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학생들은 개념이 많이 부족하거든. 근데 지금 와서 개념 강의를 또 듣는 것도 괜찮긴 한데 어차피 올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그 이전에도 개념 강의를 시도했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일단 선생님 아까 하나 빼뜨렸고 요거 할 때 부회분을 할 때 모든 문제를 다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4점짜리 문제만 해라. 왜냐면 2, 3점은 여러분이 풀 줄 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4점짜리 문제만 하면 분량이 굉장히 줄어들지. 이렇게 하셔라. 5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3점에서 쉬운 4점까지를 타겟으로 두고 얘를 조금 아주 천천히 공부를 하는 방식이 처음에 필요해. 한 2주 정도를 하루에 20문제만 해설지 공부를 해봐.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개념을 개념서에서 얻어내든 아니면은 다른 선생님이나 친구한테서 얻어내든 아니면은 인강에서 얻어내든 거꾸로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 3점에서 쉬운 4점이더라도. 쉬운 4점에서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 그럴 때 내가 부족한 개념이 있구나를 거꾸로 알아가는 거지. 문제에서 개념. 그래서 먼저 2주 정도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한 4등급 정도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아까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국어의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학문이야. 여러분이 국어는 5등급이라도 코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여러분이 네이티브 스피커잖아.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국어는 일단 연습만 하더라도 선생님의 변태 연습법 영상을 반드시 참조하세요. 요것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는데 근데 워낙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고난도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 중요해. 내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에 대한 독해를 바라보는 틀이 중요한데 이건 이제 고수한테 배울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코어 강의를 반드시 참조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일단은 코어 강의에서 중요한 게 독서랑 문학이 있는데 독서와 문학 전부 다 글을 읽는다는 점에서 아주 공통된 맥락을 가지고 있긴 해. 근데 독서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독서를 먼저 3강 정도 듣고 나서 독서와 문학을 전부 다 한 강씩 같이 나가는 방식을 취하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돼. 어떻게 되면은 보통 아침에 선생님 코어 강의를 1강씩만 딱 듣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떤 강의든 상관없어. 글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느낌이구나 하고서 그리고 나서 변태 연습법을 가는 게 일단은 기본 틀이야. 요게 이제 3에서 4등급 학생 기준. 사실 3에서 4등급 학생이더라도 한국어는 상당한 코어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좋아.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변태 연습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상당히 좋냐면은 얘를 실제로 올해 나온 사설 실무로 가면은 굉장히 좋은 이유가 여기에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문학 작품이 엄청나게 실려 있어. 그래서 거의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문학 요게 나왔네? 그러면 밤에는 요걸 정리해서 공부를 해봐야지. 오늘 뭐 독서 이게 나왔네? 밤에는 이걸 또 정리를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은 문학 EBS, 독서 연계까지 다 공부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는 여러분한테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냐? 실제로는 코어의 역할을 해주면서도 독해의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변태 연습법을 하면서 다시 올해 사설 실무로 할 거니까 EBS 연계라는 새로운 호흡까지 또 나중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밤이 되겠지. 이건 오전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럼 그거는 이제 보통 30% 전체 공부량의 30% 한 오전 정도 밤에 잠깐 정리하는 거 이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아까 수학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서 대략 60% 정도를 할애를 해서 그러니까 낮이나 낮 타임 있잖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나 이거보다 더 추가를 해서 7시부터 9시까지도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국어. 그 나머지는 탐구를 잠깐 하는 정도.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무난하게 100일의 기적 이상을 맛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